제주국제공항 도착 게이트. 짐가방을 끌던 영숙은 남편 종태의 말에 걸음을 멈추었다. 걱정 말라니까. 이번 여행도 그냥 형식적인 거야. 영숙이는 원래 표현도 없고 그냥 늘 그렇지. 누군가와 통화하며 던진 말. 아무렇지 않은 톤. 그러나 그 문장은 30년 넘게 묵혀있던 영숙의 마음을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리고 통화를 끊은 종태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녀를 향해 미소를 짓는다. 그 순간 영숙은 깨달았다. 이 여행 신혼여행도 휴식도 아니다. 이건 내 마음의 마지막 시험대가 될지도 모른다. 영숙 씨는 일산에서 평범하게 살아온 여성입니다. 결혼 30년 차. 겉으로 보면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 종태 씨는 자주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였습니다. 영숙 씨가 걱정스레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들은 다 그래. 너는 몰라. 30살의 영숙 씨는 그저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더 큰 충격은 몇 년 후 찾아왔습니다. 종태 씨가 친구 보증을 잘못 쓴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천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영숙 씨는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파트타임 일을 3개나 했습니다. 종태 씨는 미안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영숙 씨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시집살이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셋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숙 씨를 늘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음식 솜씨가 없네. 집안일을 이렇게밖에 못해? 딸만 낳았으니 할 말 없겠네. 명절 때마다 쏟아지는 말들이었습니다. 종태 씨는 그럴 때마다 외면했습니다. 그냥 참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가장 힘들었던 건 시아버지 간병이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지신 시아버지를 3년간 집에서 모셨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챙기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시누이들은 각자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종태 씨는 그저 당연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으며 참는 것이 아내의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런데 지금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온 이 순간 그녀는 남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형식적인 여행. 표현도 없고 늘 그렇지. 30년간 쌓아온 것들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씨와 종태 씨는 렌터카에 올랐습니다. 종태 씨가 밝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먹자. 흑돼지 어때?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의 마음은 그 바다보다 더 깊고 차가웠습니다. 이 여행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신혼여행도 아니고 단순한 휴식도 아닐 터. 혹시 이건 마지막 시험대가 아닐까요? 종태 씨는 은퇴 후 갑자기 변했습니다. 함께 운동하자고 하고 여행 가자고 하고 시간을 보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30년간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진짜 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외로워서 누군가 필요해서 형식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는 걸까요? 영숙 씨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여행이 끝날 때쯤 그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종태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피곤해? 영숙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하늘엔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여행은 어떻게 끝날까요?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멀어지게 될까요? 렌터카는 제주 해안도로를 달렸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스쳤습니다. 영숙 씨의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선 조용하지만 거센 물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숙소는 제주 중문 해변가의 작은 펜션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바다 위로 달빛이 흔들렸습니다. 종태 씨가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근처에 괜찮은 식당 있다던데. 영숙 씨는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공항에서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형식적인 여행. 표현도 없고 늘 그렇지. 참았던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요. 두 사람은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거리가 어느 때보다 멀게 느껴졌습니다. 식당은 한적했습니다. 흑돼지 구이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종태 씨가 고기를 구워 영숙 씨 앞 접시에 놓았습니다. 예전엔 하지 않던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젓가락을 들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그래?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아. 영숙 씨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오늘 공항에서 누구랑 통화했어요? 종태 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친구한테 전화 온 거야. 별거 아니야. 형식적인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걸 들었어? 네, 다 들었어요. 표현도 없고 늘 그렇다고도 했죠. 영숙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한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30년을 살았는데? 종태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해. 그냥 친구가 자꾸 물어봐서. 당신은 늘 그래요. 나한테는 관심도 없으면서 남들한테는 그럴싸하게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종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 씨는 일어섰습니다. 먼저 들어갈게요. 야, 영숙아. 밥이라도 먹고 가. 식욕 없어요. 그녀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종태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고기가 식어갔습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에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종태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숙아, 미안해.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은퇴하고 나서 너랑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영숙 씨가 몸을 돌렸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줬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젊었을 때 밤마다 술 마시고 들어올 때 나는 혼자 애 키우면서 기다렸어요. 빚 생겼을 때도 나만 일했죠. 시누이들이 뭐라고 할 때도 당신은 내 편 안 들어줬어요. 종태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아버지 병간호할 때도요. 3년 동안 내가 혼자 다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 당신이 갑자기 여행 가자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영숙아, 오늘 그 통화 듣고 확신했어요. 당신한테 나는 그냥 있어야 할 사람일 뿐이구나. 영숙 씨는 다시 등을 돌렸습니다. 종태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종태 씨는 소파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었습니다. 담요도 덮지 않은 채였습니다. 머리가 많이 휘어진 남편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조용히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펜션 앞 작은 길을 걸었습니다. 바다에선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3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딸아이가 태어났을 때 종태 씨는 울었습니다.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들은 너무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최근 20년은 그저 견디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헤어져야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그녀를 묶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뒤에서 종태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담요를 두르고 나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할 말이 없었어. 영숙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종태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우리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당신 혼자를 위한 건지 알고 싶어요. 종태 씨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나는 너 없이는 안 될 것 같아. 영숙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면 필요인가요? 종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영숙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까지 저도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계속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그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종태 씨는 혼자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영숙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30년 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그 존재를 이제야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은 걸까요?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반드시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종태 씨는 다짐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짐을 챙겼습니다. 뭐해? 집에 갈까 해요. 종태 씨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틀이나 남았잖아. 여행 계속해봤자 의미 없을 것 같아서요. 종태 씨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제발 얘기 좀 하자. 영숙 씨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30년 동안 기회가 없었나요? 영숙 씨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잘해준다고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녀는 공항 가는 버스 시간을 검색했습니다. 2시간 후 출발이었습니다. 종태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끝인가? 영숙 씨는 펜션을 나섰습니다. 종태 씨가 뛰어나왔습니다. 잠깐만, 영수가. 한라산이라도 같이 가자. 혼자 다녀오세요. 너 없이 무슨 재미로 다녀. 영숙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다녔잖아요. 등산도 골프도. 나한테는 한 번도 같이 가자고 안 했으면서. 그때는 이제 와서 너 없이 무슨 재미예요? 웃기지 마세요. 영숙 씨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종태 씨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종태 씨는 혼자 해변을 걸었습니다. 모래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이가 집에 간대. 뭐? 왜? 내가 잘못했나 봐. 많이. 너 부인한테 잘해줘. 나처럼 살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시간 후 펜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테이블 위에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갑니다. 천천히 오세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30년이 끝나는 건가? 영숙 씨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30년을 함께 산 사람입니다. 그냥 떠나는 게 맞는 걸까요? 버스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와? 응. 그래. 아빠랑 싸웠어? 목소리 들으면 알지.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모르겠다. 이대로 사는 게 맞는 건지.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딸의 말이었습니다. 아빠랑 있는 게 불행하면 헤어지는 것도 방법이야. 근데 30년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엄마 인생이 더 중요하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숙 씨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할까 말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각 종태 씨는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 노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이거 맛있네. 당신도 먹어봐. 그래, 맛있네. 다음에 또 오자.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종태 씨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영숙은 언제 저렇게 손을 잡았을까?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제 갈까? 손주들 보러. 그래,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 나갔습니다. 종태 씨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영숙과 저렇게 늙고 싶었습니다. 손을 잡고 함께 웃고 같이 걸으며. 하지만 지금은 너무 멀어져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영숙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제대로 보여줄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영숙을 찾아가야겠다고, 공항으로 가야겠다고. 종태 씨는 일어섰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종태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늦지 않기를 그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한편 영숙 씨는 여전히 공항 로비에 서 있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돌아가는 게 맞을까?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 수는 없다는 것.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진짜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종태의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줘. 제대로 보여줄게. 그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쓰려다 멈췄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끝내야 할까? 영숙 씨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공항 로비에 서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공항 로비였습니다. 영수가, 종태 씨가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가지마. 제발. 눈이 붉었습니다. 30년 동안 못났어. 하지만 바꿀게.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떻게 믿어요? 보여줄게. 종태 씨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 씨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섭지코지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란히 걸었습니다. 영수가 미안한 게 많아. 젊었을 때 너 혼자 고생시킨 것, 빚 때문에 힘들게 한 것, 다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영숙 씨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말을 안 했어요. 참는 게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잘못이야. 아니에요. 저도 표현을 안 했으니까. 멈춰섰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서로 모르고 살았네. 이제라도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영숙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종태 씨도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로 마주보는 것 같았습니다. 해변을 걸었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림 배워보고 싶었어요. 그럼 배워봐. 나도 요리 배워볼까? 너 힘들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카페에 앉았습니다. 고맙다. 다시 기회를 줘서. 저도 당신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야 해요. 그래. 진짜 부부처럼 살자.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함께. 종태 씨는 영숙 씨의 보폭에 맞췄습니다. 힘들면 쉬어가자. 괜찮아요. 영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데는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함께 쌓아갈 테니까요.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주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영수가 사랑해. 몇십 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하지만 춥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매년 여행 오자. 그래요. 집에서도 같이 시간 보내요. 당신 변했네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저도요. 참기만 하면 안 되니까. 천천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을 잡은 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0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이제는 함께 걸어갈 시간이었습니다.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수업이었습니다. 종태 씨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다녀올게요. 30년 만에 자신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종태 씨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저녁할게. 김치찌개였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주말,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천천히 함께. 종태 씨는 영숙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상에 올랐습니다. 30년을 살아온 동네가 보였습니다. 여기서 오래 살았네. 그러게요. 앞으로 30년 더 살자. 그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겠네요. 그래. 손잡고 산책하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 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엄마, 좋아 보이세요. 영숙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행복하려고. 딸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영수가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주 바다였습니다. 그림 한쪽에 썼습니다. 30년 만의 시작. 우리한테 딱 맞는 말이야. 두 사람은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30년은 긴 시간이었습니다. 상처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부부로, 진짜 사랑하는 사람으로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면 되니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사랑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잠들어 있을 뿐. 진심 어린 말 한마디면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